안녕하세요. 제2주식TV입니다. 지금은 2020년 1월 6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장 마감 후 바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거의 코스닥이요. 저가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연속 3일째 1월 2일, 1월 3일, 그 다음에 주말 쉬고 1월 6일 3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한 그 손해를 지금 입으셨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뭐 갑자기 급락 시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종목 일단 뭐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매매하지 않고요. 일단 2337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고점에서는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예, 대부분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매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전고점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주 갖고 계시다 그러시면 여기서 9천주나 8, 9천주는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안 하신다는 거는 조금 매매를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는 아셨죠? 네. 다행히 지금 여기서 금요일날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중간에 하락한 다음에 8,240원, 8,230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조금 올라가셨어요.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싸다고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도지 형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요. 분봉으로 보면요. 뭐라 말씀드리냐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8,250원이라든가 8,600원. 이때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아셨죠? 예, 이때 올라간다고, 조금 올라간다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봉을 보시면, 보십시오. 이평선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평선이라는 건 일종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선입니다.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중간에 왜 삽니까? 중간에 이걸 중간에 사게 되면은 뭐랄까 그냥 중간에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현금을 실탄을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평선까지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7,800원, 7,900원까지. 제가 오전에 당중에 올렸으면도 조금만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8,200원에 저 샀습니다. 8,200원에 사고 또 여기 이제 8,140원에 또 샀습니다. 저도 좀 물렸어요. 그렇지만 비중을 많이 안 삽니다. 어차피 조정이라는 게 또 올 수 있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7,900원, 7,800원 이때 더 많이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만주를 산다 예를 들면 이때는 결국은 천주만 사시는 거예요. 오늘만 천주만 사시고 나머지 주력 부대는 나중에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네, 매수는 언제 하신다고요? 단봉에 하시는 거예요. 단봉에. 장대봉에는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장대봉이에요. 장대봉. 이 장대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장대음봉 나온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장대음봉이에요. 네. 장대봉입니다. 장대봉. 예, 이게 지금 이게 갭이 뚝 떨어져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단봉을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대음봉이에요. 장대음봉. 장대음봉 6% 빠진 장대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매수는 하락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고 싶으면 사고 싶죠. 저도 사고 싶었으니까 8,200원에 걸어두고 또 8,140원에 산 겁니다. 결국 올 산 건 다 손실이 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력보다를 투입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에 전투를 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아직 10%만 병력을 사용한 거예요. 10%만 분할해가지고요. 네. 8,200원과 8,140원에서 병력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80% 전력은 요때 이제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요때 전적은. 예. 20선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20선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쵸? 20선 지킬 수도 있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800원, 7,900원 이 정도에서 한 3, 4% 추가 더 하락폭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게 되면 이제 사는 과정도 마찬가지로요. 네. 하루만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2, 3일 이렇게 이제 몇 프로 이제 단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셔야 됩니다. 아무튼 어떤 매매를 하실 때 너무 성급해가지고 오늘 막 6%, 5, 6% 빠진다고 막 싸게 사신다고 또 좀 반등이 들어오면 막 또 8,250원가 얼마입니까? 130원이니까 한 1%, 4% 정도 올라갔을 때 막 또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매매하는 성과이 있어가지고 기다릴 줄 아셨어야 돼요. 아셨죠? 기다릴 줄 아셨어야 됩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2천원 가까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죠. 금융투자 쪽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내리면 추가 매수 관점 생각하는데 추가 매수도
추가 매수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그죠? 예, 장대 음봉이는 일단은 장대 음봉에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매수하시는 겁니다. 장대 음봉 하셨죠? 네, 음봉이는 뭐라고요? 네, 조금만 해. 예. 조금 매매하는 거, 조금만 사시는 거, 조금만. 예. 조금만 사시고, 뭐라고요? 항상 단봉에 사십시오. 이게 또 몸통이 작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수죠. 네, 이게 갭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쭉 떨어진 겁니다. 지금 6%의 장대 음봉이에요. 장대 음봉이니까 조금 이 정도까지.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평선 봤을 때 여기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중간에 살 수 있죠. 예? 뭐, 막 갑자기 급등할 거야. 이런 거 정말 하수 생각이 하수들. 초보적인 마인드입니다. 아셨죠? 네, 내일도 충분히 제가 봐서는 7,800원, 7,700원 이 정도에서, 아셨죠? 정확히 이 정도에서 이제 좀 매수가 가담한다고는 이제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 매수 가담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근데 내 말 틀려가지고 7,600원, 7,500원 올 수 있죠. 그럼 내일 여기에 무조건 80%다 무조건 주력권을 투입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전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츠명 내보내서 죽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50% 사는 겁니다. 50%. 50% 사는 겁니다. 50%. 나머지 50%는 여기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20선 깨질 수 있는 거, 20선 지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아니, 무조건 시장이 좋으니까 내일 20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나요? 20선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식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처에 사는 거고 이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7,400원도 올 수 있어요. 7,700원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코스닥 레버리지 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올 수 있어요. 하셨죠? 예, 월봉을 보더라도 말씀드리면 월봉 보시면 예, 홀짝 퐁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5일선이 얼마냐면 5일선이 주봉 이상 20선이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면요. 얼마입니까?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얘가 대략 말씀드렸는데 7,980원인데 아까 좀 내려왔기 때문에 7,060원인데요. 깨질 수 있습니다. 이거 5일선 살짝 깨고 아직도 이제 1월 달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깨졌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7,700원, 7,800원에서 무조건 온다는 게 아니고요. 내일 또 빠진다 그러면 비중을 몽땅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만 주 매매한다 그러시면 오늘 제가 1,000주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0주 샀다. 그러면 어 내일 또 빠진다 그러면 사는 거를 조금만 사는 겁니다. 다시 한 3천 주만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3천 주 정도만 산다. 그리고 또 보는 겁니다. 또 하루를. 그 흐름을 보는 겁니다. 메이저들의 흐름을 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7,400원, 뭐 7,300원, 뭐 모델 한번 있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라도 막 싸다고 무조건 막 싸니까 보통 사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전력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이 부분 항상 명심하셔가지고 항상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까지 충분히 20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 선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7,700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거 7,400원, 7,500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두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기 말씀드렸어요. 1월 3일날 장 마감 후에 제가 20분 동안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추가 조정 온다 IT라든가 제약주에 추가 조정 예정이기 때문에 매수를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셔라. 월요일날 뭐 무조건 많이 내린다고 싸다고 막 덥석 무는 게 아니고요. 싸니까 조금 일부 사고 또 기다려서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기다려서 뭐 7,400원, 7,500원 사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기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ICD도 많이 4% 가까이 하였습니다. ICD.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7,000원, 여기 60선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60선 부분. 60선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 주봉이네요. 일봉을 말씀드렸지. 일봉 60선 깨지기 전까지, 60선입니다. 17,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깨지 전까지는 홀딩 하겠다. 하셨죠? 네, 오늘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네,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더 지지를 하는 거죠. 지지하고, 안 빠지면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안 빠지면 반등이 들어오면 올라가는데요. 좀 제가 봐서는요 조금 기다렸다 생각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이 종목보다도 조금 더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이라는 게 아니고 많이 100% 올라왔거든요. 예, 어떤 9천원짜리가, 만원짜리가 2만원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향후 실적이 좋아가지고 몇 분에게도 이 종목 좀 분할매수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좀 성급히 안 사신 분들은 좋으신 거고, 성급히 사신 분들에게 좀 손실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17,000원, 60선 깨지면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손절 안 하겠습니다. 아직 뭐 충분히 견딜 만한 손실이고요. 큰 손실도 아니고 일단 비중도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네. 운봉이 뭐 살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조금은 보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려 보겠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백스란 종목은 오늘 뭐 38,000 조금 올랐었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36,5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3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단 볼리지밴드로 좀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분봉입니다. 분봉상 말씀드리자. 분봉 30분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좀 설명드리자. 여기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36,500원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사망하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 기다렸고요. 일단은 저도 37,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샀습니다. 다시 조금 샀고요. 또 기다려서 또 사겠습니다. 이 종목을. 무슨 말이냐? 추가 하락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 여지가 조금 있다 생각하니까요. 또 어떤 조금 좀 사겠습니다. 만약 물리게 되면 다시 한번 좀 기다리고요.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늘려나가겠다. 되셨나요? 예, 조금 여기 최소한 여기 한 2,000원 정도, 2, 3,000원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것 같습니다. 여기 60선, 20선 죄송합니다. 20선, 20선 잠깐 뗀다는 거죠. 뭐 34,000원이라든가 35,000원, 아셨죠? 이 정도 부분에서 분할 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 점을 혹시라도 그러면 여기 3만 전체중에 32,500원, 33,000원 깨기면은 그때는 저는 적극 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더 적극 여기까지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그 마크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오늘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좀 강한 변동폭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저는 뭐 1, 2, 3월달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조정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수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에도 방법이 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산다고 하면 생각이 그거를 나눠 사시는 거예요. 코스닥 정확히 말씀은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645 정도까지는 645, 620인가 앞으로 향후 10% 이동 정도, 10%는 뭡니까? 약간 2% 정도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가 하락 여지가 더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적산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락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내일 만약 645라든가 645 정도 나오면 이때는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만약 내일 시장이 2% 빠진다 그러면 233730은 4% 빠지는 거기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 빠진다 그러면 4%는 얼마니까 7,800원, 예, 7,700원 정도인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리면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7,400원, 뭐 7,300원, 7,500원에서 매수하는 자금을 남겨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꼭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금을 한 구간에서 하루에 다 사용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라는 거는요, 그 가격도 분할 매수지만 시간도 분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여유를 두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을 여유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랐던 수익률을 전부 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매매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는데 여기 전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죄송합니다. 타격을 입을 걸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데요. 말씀드려 요런 이게 양양양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양양 나온 다음에 요런 교수형 캔들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행위형 캔들이에요. 행위형 캔들. 예. 이해되셨나요? 예. 양양양 나오면 요런 캔은 별로 좋은 캔들이 아닙니다. 꼭 이해해 주십시오. 네.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일부러요. 레버리지 기준이고요. 여기서 양양양 나온 다음에 요런 곱게 된 다음에 원화서 급락 나왔습니다. 급락.
5% 급락 나왔어요. 5%. 이거 2개월 전에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내일도 제가 봐선 최소 하락이다. 하락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를 가지고 막 당연히 8,000원 깨진다. 뭐 7,900원, 7,800원, 7,700원 주봉상 21선 말씀드렸죠. 네. 왜 이평선을 공부합니까? 이평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적인 선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근접해서 사는 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또 7,800원을 무조건 지킬다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내일도 외인과 기관의 그 순매도 현황을 보게 대문을 써가지고 7,800, 요즘 7,800원, 7,800원에서 매수하고요. 됐죠? 또 매수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전저점 올라갈 때 전시면 얼마입니까? 7,000? 예, 7,100원인가 7,200원인 거죠? 예, 이 정도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남겨두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혹시 내 생각 가지고 여기다 샀는데 네가 말도 여기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소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네, 최소한 20, 30%는 남겨두십시오. 남겨두시고 만약 7,000원 깨지게 돼서 그때는 무조건 버텨야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버티다. 무조건 현금은 전부 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현금을 항상 어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그 DMI 차트로 봐도 조금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차트가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계속 몇 번 틀 것 같아요. 또 하나를 틀다가 제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뭐 만 원까지는 간단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7,500원에 사면 7,000 평단가를 한 7,500원, 뭐 7,500원 정도, 7,500원, 7,000원 중반대 만들어 놓는다면 20에서 30% 가까이는 충분히 15, 35, 7, 3, 21, 30% 가까운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조금 좀 신중해서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개별 종목들은 그런데요. 일단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를 좀 드릴까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 온다고 생각했는데 조정이 좀 내려왔어요. 좀 찼습니다. 네, 사가지고 뭐 아주 많이 올랐죠. 8% 가까운 상승이 됐습니다. 이 정도 그냥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요 거의 뭐 7, 8%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모학 좋죠. 네, 개별 종목별로는 굉장히 화려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뭐 화려한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뭐 보겠습니다. 뭐 DMT도 지금 좀 아침에 좀 일찍 매도해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예, 일단 일찍 매도했습니다. 좀 뭐 더 이상 없고요. 네, 없습니다. 영어 DSP도 예, 거의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거의 뭐 5% 정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5% 정도 빠져가지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쉽게 안 빠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좀 많이 안 빠진다. DB하이텍도 조금 빠질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냥 4%까지 빠졌다가 네, 5%까지 하락했다가 좀 올라왔네요. 많이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네, DB하이텍. 그 다음에 좀 제가 아쉬운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예, PSK가 안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네. 조금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네, 조정이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한 5, 6% 변동폭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종목에는 조금 기다렸거든요. 사실은 좀 기다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20선 근접시까지 계속 주의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네. 좀 빠지길 더 기다렸는데 많이 안 빠지네요. 네,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20선 부분에서는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일단 좀 2만 1,000원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온 거 보니까 뭐 안 내려온다 그러면 음봉에서 조금씩 다시 비중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네. 오늘 안 빠진 종목들이 강한 놈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 빠진 애들이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종목 특별히 없고요. 일단 SH 에너지 화학도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이 종목도 너무 일찍 팔았습니다. 네, 너무 일찍 팔았다. 네, 너무 일찍 팔았다. 네, 이 종목도 네, 너무 일찍 팔았다. 근데 앞으로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SH 한화하고요. SH 안화체 화학하고 이런 거 저기 흥구석유 뭐 이런 거는 매매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그 테마주는 매매하지 않겠다. 예, 매매하지 않겠다. 네. 단타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조금 내린 그 종목을 설정했으면요. 코스닥 233740에 대해서 집중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파인텍도 보면은
좋은 정도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내리면 이 정도면 뭐 1950원, 1900 정도 하셨죠? 예. 1900, 1910 이 정도면 아주 좋은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한 4, 5%만 내리면 계속 좋은 매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하에서는, 밑에서는 매수라고 보입니다. 1900이셨죠? 예, 저 정도, 1900원대, 1900원대는 아주 좋은 매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특별히 뭐 언급할 정도밖에 없고요. 일단 HLB 오늘 변동이 컸습니다. 뭐 6% 상승했다가 다시 예, 2% 상승하고 삼성전자가 아까 플러스까지 전환했었는데 다시 좀 약보합이네. 약보합이었습니다. 네. 약보합. 신뢰점 같은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네. 좀뭐 특별히 뭐 언급할 정도이 없습니다. 왜 막 한동안 떠들었지 않습니까? 뭐 JP모건 글로벌 헬스케어 종목 때문에 올라올 것이다. 개뿔입니다, 개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미 정점에 올려놓고, 뉴스에 올려놓고 파는 겁니다. 올려놓고. 고점에 있는, 이게 많이 바닥에서 20% 올라온 종목들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전부터 거의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50% 와가지고 많이 빠지기 때문에 추가 하락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걸 그냥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TV에서 떠든다고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볼까요? 네, 그리고. 네, 하셨죠? 네, 유튜브에서 막 어떤 뭐 전문가들이 떠든다고 본인 돈을 그런 데다가 홀라당 밀려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셨나요? 네. 분위기는 그냥 분위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분위기는 그냥 분위기로 올라가는 거다. 다물 멀티미아 같은 경우도 저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요. 예, 거래량 줄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것도 최소한 며칠 더 조정이 와야 된다 하셨죠? 이렇게 조정. 이해되셨나요? 최소한 좀 더 빠져야 됩니다. 3, 4일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단기적으로 뭐 하루에 등락폭이 뭐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슉 올라갔다가 슉 내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매도를 해야 되지. 그걸 좋다고 또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없으니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